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공지능 수학의 2회, 자 13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휴강이 한두 주 있어서 지금 13주차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어쨌든 지난주까지 넘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넘파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7월 1일 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수요일에 중간고사를 치를 건데요. 시험 범위는 일단 중간고사 쳤던 내용들 가지고 한 30%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 그 답을 모르겠다고 하면 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했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오면, 시험을 치면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원리를 좀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 지금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넘파이 숫자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잖아요. 수치 연산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그 숫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을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과제를 뭐 그냥 아무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내가 그걸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 과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빨리 타이핑 쳐서 결과만 만들어서 제출한 학생들은 결국 시험을 치게 되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습을 할 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톡이나 뭐 전화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분들에게 또 물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중간고사는 30% 반영을 할 거고, 기말고사 40%, 과제 1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을 10%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영상 과제를 지금 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가능하면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제출을 하기만 해도 기본적인 점수가 나가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출을 해주기 바라고, 이 과제가 큰 비중입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에서 10점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잘 제출하기만 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됩니다. 중간고사 평가를 다 했는데 이 두 학생은 만점자입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했고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또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이 A하고 A 플러스는 상위 35% 학생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5%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일정은 이번 주는 넘파이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 주도 연습 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영상을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팀 그룹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도 되고요. 스터디 그룹, 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주차가 기말고사고 16주차가 우리가 보강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휴일로 인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강을 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혹시 이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시험 문제에서 자, mp라는 이름으로 numpy 패키지를 임포트 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예, 우리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작업 공간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고친다고 할 때 집을 고치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바르겠다, 도배를 하겠다고 하면 도배를 하기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일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타일 공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숫자를 다루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로서 numpy를 우리가 정했고요. 그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프로그램 상에 임포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이 외에도 우리가 숫자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판다스라든가 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데 우리는 지금 numpy를 학습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numpy만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필요시에 이렇게 import 라이브러리 이름, 그 다음에 요 a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m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별명이라고 그래요. 별명. 이게 별명이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영어로는 알리아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알리아스를 써서 이 단어를 numpy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면 기니까 이렇게 축약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별명. 이해됐죠? 여러분들 축약어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numpy 버전과 설정 정보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mp, 지금 우리가 mp라고 이렇게 약어를 쓰는데 numpy에 언더바 2개 하고 버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154, 15.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관련된 설정 정보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다 실습해 봐야 돼요. 자, 0으로 채워진 크기 10의 배열 공간을 만드세요. 자, 0으로 채워진 크기 10의 배열 공간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자, mp의 zeros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0을 넣어주면 이렇게 0으로 채워진 배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걸 우리가 shape이라고 하죠. shape.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뭐 10으로 해도 되고 100으로 해도 되고. 이건 1차원이죠. 1차원. 왜냐하면 여기 요 하나의 값이 0차원 값이라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로 0차원이라고 했고 이 0차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1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1차원이 아니고 2차원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삼행, 사열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모양의 쉐입의 숫자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zero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0으로 채울 때는. 그 다음에 0으로 채워진 크기 10의 배열 공간을 만들 때 중간값을 1로 변경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하면 0으로 채워진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크기는 10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간값
사이즈의 다섯 번째죠. 0, 1, 2, 3, 4 여기를 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면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 zero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은 shape이라는 거, 모양, 1차원 배열, 사이즈를 줄 수 있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줄 수 있고 오더는 C, 이거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두면 됩니다. 디폴트 기본 값으로. 그래서 이 zeros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주어진 shape과 type의 새로운 배열을 리턴한다고 합니다. 뭘로 채워진? 0으로 0값으로 채워진 주어진 shape의 type의 배열을 리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 타입이라고 하면 정수를 리턴하고 실수 타입이라면 실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np의 zeros 하면 이렇게 똑같이 되고 여기에 지금 이것은 뭐예요? 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수 타입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수 타입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ape을 이행 일렬. 자, 하나, 두 개고 이행 일렬의 shape을 가진 행렬, 배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행 이열, 그죠? 그죠? shape을 먼저 정해주고 변수로 주고 이렇게 넣어줘도 얼마든지 0으로 채워진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배열이 메모리상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사이즈를 구하세요. 이렇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np의 제로 만드는데 0으로 채워내는데 10행 10열 그죠? 10행 10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10행 이게 10행이고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10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각각 공간에다가 0으로 다 채우는 거죠. 이렇게 0, 0, 0, 0, 0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 10행 10열의 어떤 매트릭스가 배열 공간이 나오는데 숫자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의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이즈와 아이템 사이즈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면 800바이트라고 되는데 이게 지금 100이잖아요. 총 공간의 개수는 100이니까 이거를 800바이트가 나왔다는 것은 한 공간당 공간의 크기가 8바이트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 데이터 여기서 지금 요 한 공간이 차지하는 사이즈가 메모리상의 사이즈가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8바이트.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간의 사이즈를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제로즈라는 것을 쓰면서 지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공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지금 디폴트는 플로트거든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도 실습할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을 넣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이거를 인티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 차지하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결과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데 arrange라는 이제 함수가 나옵니다. 이 arrange인데 자 동등하게 위치한 값들 주어진 범위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10에서 49까지의 순차적으로 채워진 배열을
생성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 10부터 50까지의 인터벌이죠. 공간. 이건 여기서 10부터 시작해서 50 미만입니다. 그죠? 10부터 시작해서 이제 49까지의 숫자를 그 공간인데 이것을 그냥 1 단위로 이렇게 숫자 값을 증가시키면서 채워 달라는 겁니다. 이런 배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rrange라는 우리가 함수를 쓰게 되면 10에서 50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배열을 이렇게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배열 일단은 이게 지금 그죠? 40개잖아요. 40개. 그럼 40개의 공간이 되는 배열을 만들고 이거를 for loop이나 while loop으로 하나씩 돌면서 값을 채워줘야 돼요. 맞나요? 어떤 사람은 10부터 49까지 채우기 위해서 이 간단한 함수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단은 40개 배열을 선언을 하고 for문 또는 while문으로 이 반복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값을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코드도 길어지게 되고 시간도 더 걸리게 됩니다. 지금 이 함수는 최적화 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수정을 하려고 해도 이게 더 간단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3이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해서 3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3개 3.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알아서 캐스팅을 해서 캐스팅이라고 해서 타입을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해주는 거고 3부터 7이다 7 미만까지다 그죠? 3부터 7까지인데 인터벌 간격을 2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3하고 5죠. 그죠? 7은 안 되니까. 이거는 인터벌 간격입니다. 우리가 그 배열 다룰 때 이걸 배웠어요. 똑같아요. 함수 기능만 좀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역순으로. 자, 50 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49까지 숫자가 숫자로 구성된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을 마이너스 1 이거는 뭐야? 0부터 끝까지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체라는 겁니다. 전체에서 끝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이것을 역순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쉽죠? 자, 이것도 그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이용해서 for문이라든가 while문이라든가 자, 이런 걸 가지고 또 배열을 만들고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뒤집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한 표식 하나 가지고 이 복잡한 연산들을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숫자 다루기가 너무 편하죠. 여러분들 for문, if문, 뭐 변수 선언해 가지고 막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근데 이렇게 숫자 다루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왜 학습하느냐 하면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치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다 숫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n 사이즈의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을 픽셀 단위로 나눠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치화. 그럼 거대한 그냥 숫자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숫자 덩어리. 모든 데이터가 이미지가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숫자 가지고 어떤 비교를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제일 합리적이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숫자 다루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숫자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0에서 8까지의 값을 가지는 삼행삼열 그렇죠? 행렬을 생성하세요. 일단 0부터 8까지 만들려고 값을 채우려면은 우리가 arrange라는 메소드를 쓰겠죠. 그러면 9 하면 되겠죠. 그냥 9하고 그 다음에 reshape. 자, 이거는 뭐야? 요까지는 1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1차원의 배열이 리턴 되는데 1차원 배열인데
여기에 reshape이라는 함수를 더 추가하면, 기능을 추가하면 1차원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shape이죠. 이렇게 되면 3행삼열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0부터 8까지의 1차원 배열이 나올 텐데, 근데 이 reshape를 하면서 이렇게 3행 3열의 숫자 행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배열에서 다음 배열 1, 2, 0, 0, 4, 0에서 0이 아닌 요소가 위치하는 인덱스 값을 출력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넘파이 수업 시간에 이거 찾았습니다. 이거 찾았어요. 지금 저는 non-zero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우리가 검색, 여러분들 넘파이에서 넘파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우리가 검색 파트에서 이 동일한 예제를 했습니다. 넘파이 검색 파트에서 이거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numpy 검색을 검색해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non-zero라는 함수를 가지고도 찾을 수 있고 이게 뭐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자 9번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numpy 그 함수들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numpy 검색 부분에서 0이 아닌 요소가 위치한 인덱스 값 출력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생성하세요. 3행 3열.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이 행과 열이 일치하는 부분. 그러면은 행과 열의 숫자가 일치하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행과 열이 일치하는 숫자가 일치하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 대각선에 위치한 이 셀들 그죠? 여기를 다 1로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위 행렬.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거 i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가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죠? 단위 행렬. 그냥 단위 행렬은 이 행과 열이 일치하는 대각선상에 이렇게 위치한 요 부분만 1로 채워진 행렬을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채워진 행렬도 만들 수 있겠네요. 요거를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도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파라미터를 주면서 우리가 이 단위 행렬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단 is라는 함수가 단위 행렬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세요. 단위 행렬이라는 단어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임의의 값을 가지는 이것도 배웠죠. 이것도 우리가 임의의 값을 만드는 그 numpy 함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random이라는 메소드고요. 이게 shape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shape를 3.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 값을 가지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배열을 만드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랜덤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 shape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의의 값을 가지는 10 곱하기 10 배열, 행렬이죠. 이것도 배열을 만들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랜덤 값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랜덤 값을 만들어서 이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게 행렬인데 이 행렬 전체에서 최소값, 행렬 전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이 함수가 미니멈,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이 변수에 리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랜덤 값을 가지는 크기 30의 배열을 만들고 요소들의 평균값 출력하세요. 자, 그러면은 랜덤 값, 임의의 값을 만드는 30개의 공간에 임의의 값을 채우고 그 공간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mean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mean, average라는 우리가 평균이나 averag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수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mean이라고 씁니다. mean 이거 중요해요. 뭐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평균값. 그래서 랜덤인데 이 랜덤 30개 공간에 랜덤 값이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사이즈가 공간이 30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공간에 이제 이 숫자가 뭐라고요? 랜덤, 임의의 숫자로 막 채워진 거예요. 이 랜덤이란 말은 뭐라고?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규칙을 발견되면 안 돼. 이건 규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이 숫자 간에 어떤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값이 없으면 여기 뭐가 생겨? 0부터 1 사이에 값이 막 생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mea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이 재밌네요. 결과만 일단 볼까요? 일단 보면 좀 행렬이 쭉 쓰여 있는데 이 가장자리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거 보면 재밌죠? 이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원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좀 전에 우리 제로라는 거 배웠는데 일단 전체 행렬 10행 10열이라는 행렬에 1로 다 채워줍니다. 1로 다 채워주고 그 1로 채워준 다음에 내부에 있는 값만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지금 여기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몇 행이에요? 이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0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대상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10개의 1차원 배열이 이렇게 하나, 둘, 10개가 더 있는데 이 중에 0번째,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딱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까지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0, 1, 2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 이전까지를 0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 대상은 행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각각의 행에 대해서 0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거기에 공간의 값, 그 범위의 값을 0으로 채우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값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배열, 1차원 배열의 대상이죠.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각각의 1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범위, 여기죠. 여기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는 반대예요. 자, 안에만 1이고 밖에는 0이에요. 밖이죠. 그래서 일단 1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쓰는가 하면은 패드라는 기능을 씁니다. 패드를 써서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너비를 1로 주게 되면 가장 옆에 있는 자리 공간에 이 부분들을 이 값으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네. 이해됐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오늘 일단은 패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1로도 해보고 여러분들 2로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값을 0도 해보고 2도 해보고 3도 해보세요. 그러면 패드라는 함수는 이 숫자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이라는 것도 이게 있는데 이것도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주차 때 제가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쇼핑몰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도 쿠팡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막 수집되고 있어요. 자, 기존 이용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새로 들어오는 이용자 뒤에 쇼핑몰 구매 비용을 예측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매하는 사람들은 다들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이용자 뒤에 이 이미지 클릭 수가 2회, 구매 상품 평균 배송일 3일, 그 다음에 상품 후기 클릭 수가 7일 때 어느 정도 구매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뭐 100%는 아닌데 그냥 한번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이렇지 않죠. 이렇게까지 뭐 단순하지 않죠. 근데 이제 수학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간단한 예제로 보여주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A는 상품 이미지를 클릭한 숫자가 한 번이고 구매 상품의 평균 배송일, 구매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이틀이고 그다음에 상품 후기를 클릭한 숫자가 이제 3번이었는데 이러한 패턴을 가지는 이용자 A는 5만 원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 B는 상품 이미지 2번 클릭을 하고 자, 평균 배송일이 5일 걸렸고 그 다음에 상품 후기 클릭 수는 3번 했는데 구매 비용이 3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3만원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C는 이미지 클릭 수는 이미지는 한 번 클릭했고 배송일은 안 걸렸고 후기는 뭐 8번 클릭했는데 구매 비용은 17만원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용자가 뭐 3명밖에 있는 게 아니고 많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정합시다. 3명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일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용자 D는 얘가 지금 이렇게 2번 하고 후기 클릭수 했는데 얼마를 썼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3명이 우연의 일치로 딱 맞는 뭔가 규칙을 찾으면 되잖아요. 규칙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X라는 클릭수하고 이 배송일하고 이 클릭수의 어떤 가중치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연립방정식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X, Y, G가 이제 풀린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세 개의 변수고 세 개의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도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변수의 개수, 좀 전에 파라미터, 이 피처들이 이 구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속성들이 지금 세 개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풀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10개, 20개, 뭐 30개, 100개가 된다면 우리가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도를 가지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쉽게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하면 X, Y, G의 해를 구하면 이용자 D의 구매 비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넘파이에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행렬에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렬을 이용해서 이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2, 5, 3 여기 숫자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그 다음에 1, 0, 8 이렇게 이제 행렬을 쓰고 여기에 x, y, g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 행렬 선형대수에 선형대수까지 나왔어요. 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y, g에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매트릭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이 역행렬을 구해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제 x, y, g가 나온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매트릭스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푸는데 이 선형대수의 선형 그 numPy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인코딩을 하고 배열을 만들고 이렇게 solv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x 이 부분이 이제 리턴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구현해 보면 실행시켜 보면 1, 1,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1, 2가 나오는데 이 값을 우리가 좀 전에 그 이용자 D의 그 패턴에다가 우리가 1, 1, 2를 대입해 주면 이 친구는 13만원 가량의 구매 비용을 지출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 numPy 안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상당부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렬 벡터 연산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요. 단지 이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이해가 있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간단한 이러한 선형대수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뭐 앞으로 갈수록 그 수업을 할수록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행렬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배웠고 뭐 그 다음에 numPy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계속 축적되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너무 깊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숫자 데이터 다루는 연습을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 13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기말고사를 잘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numPy 강의 영상과 오늘 연습 문제 또 다음 주에 제공될 또는 복습할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수학과 관련된 그 주제들을 영상으로 잘 만들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크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